제가 영상을 올린 뒤로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셨고 따끔하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뜨끔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씀도 제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저를 불쌍하게 봐달라거나 위로나 공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슬픔이 좀 가득한데 이 슬픔을 슬픔으로 쌓아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꺼내놓는 게 저한테 더 건강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면서 많은 분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가족을 부양한다고 8억 원의 빚을 지고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분의 영상도 봤고요. 전세 사기를 당하고 이혼도 하고 사업도 실패해서 그 실패한 대출금을 카드 대출과 자동차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분의 영상도 봤습니다. 그분은 그렇게나 힘든 상황에서도 공방일을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큰 돈을 잃었고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도 영상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상황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좌절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조급한 마음에 주식장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 일하고 밥 먹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다시 잠을 자는 것. 어쩌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평범한 하루를 계속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겠지요. 하지만 제가 하루씩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아가 보려고요. 이미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제대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마음이 잘 맞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와 동갑인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 투자를 잘못해서 큰 손실을 봤거든요. 물론 저처럼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많이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도 레버리지 상품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 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기에 아버지 수술도 잡혔고 어머니 건강검진도 있었는데 집안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 걱정에 투자 손실까지 한꺼번에 찾아오니까 이 멘탈을 붙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로 잃은 돈은 물려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가족들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근데 돈을 잃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밤중에 주식창을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주식창을 보고 밥 먹으면서 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가족의 건강과 돈을 놓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손실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님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몸은 일은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일을 하면서도 손실 생각이 나면 저도 모르게 한숨과 한식이 푹푹 나옵니다. 그래도 손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가족 옆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괜찮아지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아직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옆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또 주식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투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곧 있을 실적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창신 메모리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이 조금 과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신 메모리로 몰렸던 관심이 진정되면 자금이 다시 하이닉스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주가가 마이너스 7% 정도 떨어졌을 때 아침부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갔다가 들어갔으면 더 낮은 가격이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못했고 근데 장중에 주가는 더 크게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들어간 날 바로 약 10%에 가까운 추가 하락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진짜 정말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이게 머리로 맞은 건지 가슴으로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크게 떨어지니까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주식창을 계속 확인하고 유튜브를 계속 보고 슬램덩크도 보면서 어떻게든 이 괴로운 생각을 잊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습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손실의 고통을 잊으려고 이것저것 계속 보고 있지만 정작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한데 오늘 하루까지 전부 잃어버리는 것은 더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단기 주가는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절을 하든 계속 보유하든 판단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몸을 쓰려고 합니다. 손실은 이미 발생했고 돈이 남아있는 시간까지 손실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갑니다. 진짜 갑니다. 이번엔 진짜 갑니다. 참고로 저는 10% 손실에 손절했는데 다다음날 상한가를 찍은 거는 안 비밀입니다.